미션 365. 네,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저희가 안타깝고 애석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그 이집트에 성지 순례를 갔던 우리 한인 관광객들이 그 폭탄 테러로 해서 큰 사상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지금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소식에 모두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카이로에 계시는 김바울 선생님 전화로 특별히 지금 연결했습니다. 네, 김바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듣기에는 한국에서 볼 때도 참 충격적인 뉴스인데, 그 현지에서는 이 소식이 지금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네, 저희들도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굉장히 놀라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안타까웠고, 특별히 이제 이곳에 오랫동안 30년 이상 그 여행사를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고, 또 서울에서 오신 또 이 여행사 팀원도 또 이번에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곳 이 교민사회는 굉장히 좀 칭송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오늘을 월요일 날 오늘 저희들이 1시에 한인의 사무실에서 특별히 그 제집사님이 다니시는 우리 한인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집트 자체 그 언론이라든지 뉴스에서는 이 사건의 비중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나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 이후에 외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이집트 내에서의 테러가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매일 여러 언론 채널이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신문 각종이 벌써 사건이 일어나던 지난 2월 16일 오후부터 계속 시간대로 이렇게 속속 그 스팟 뉴스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성지 순례팀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시내산이죠. 거기 말로 하면 시나이산, 시나이 반도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꼭 그 성지 순례로 아주 중요한 성지 순례 코스가 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은 뭐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캐서린 스토원이 그곳에 있고요. 그곳에서 뭐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은 새벽에 이제 등정을 해서 모세가 올랐던 그 산을 갔다 오는 그 일정이 상당하게 영적 순례자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그런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또 택시를 타면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시나이 반도를 하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집트와 타와,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에일랏이라고 하는데, 그 서로 국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 그런 코스가 일반적인 그런 성지 순례 코스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소식에 들리기에 의한 거는 한인들을 일부러 타겟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소식이 나오는데, 현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이 사건이 특별히 그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냐, 혹은 기독교인을 겨냥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번 테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작년 7월에 정권이 군부에 의해서 바뀐 뒤에 무함마드 무르시가 이슬람주의자 무슬림 형제단 소속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군부가 이제 자기들의 로드맵을 진행시켜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군부가 이제 상할 것을 염려해서 뭔가 이게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집트 경제, 특히 이제 관광이 전체 국민들의 11%를 해당되기 때문에 이 관광을 좀 이렇게 못하게 하면 이집트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 군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 출신이 낙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에서 의도된 테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의 그 연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데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 교회가 충북에 있는 진천교회가 이렇게 성지순례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못마땅한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우리가 나가서 여행하는 거고 특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성경에 구약의 배경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라들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출애굽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성지순례 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것이 이제 무슬림들이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무고한 세계인 또 특별히 한국인들 이런 분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이제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은 저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저들이 아마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군부가 다시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그 세속주의적인 이슬람파하고 아주 원리주의적인 파 형제단인가요? 그런 데하고 지금 알력이 있다고 그랬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슬람이 좀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세속주의 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주의인데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강화하면서 이슬람 특별히 율법, 이슬람 율법을 이제 국가와 사회 속에 이제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슬람주의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영어로 된 책들을 보면 폴리티컬 이슬람, 이렇게 영어로 정치적인 이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슬람주의, 이슬람이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부터 작년 2003년 6월까지 1년 동안 이슬람주의였던 무슬림 형제단 이 조직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함마드 무르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써 1년 동안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제 정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실패를 했고요. 또 경제에 대한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이집트 경제가 아주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1년 동안 못 참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먼저 일어나서 작년에 2월 31일 날 이곳에서 다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군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민들의 시민들의 이거는 민주화의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대 측면에 있는 무함마드 무르시라든가 이런 무슬림 형제단 입장에서는 이건 군부 쿠데타다 이렇게 이제 부렸던 거죠.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슬림 형제단의 이슬람주의와 그리고 이제 군부 세속적인 군부와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조직들이 바로 이미 군부에 의해서 퇴각한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지하기 위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산업을 망치게 하려고 이런 테러를 벌였던 것입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그 현재 거기 그 아랍의 봄이라고 그랬던가요? 저희가
튀니지에서 일어났던 그렇습니다. 예, 그 운동이 계속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상당히 저희 기독교 쪽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좀 이렇게 열리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그 안에 정치와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압박이 심해지는 또 분위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집트인들도 지난 3년 동안 아랍의 봄을 2011년, 2012년, 네, 2013년 거치면서 2014년 금년이 왔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보면 혁명 정신이 다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로 가는 길이 더 멀어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또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슬람주의가 이제 다소 이제 세속적인 군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소 이슬람주의가 약간 좀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집트는 여전히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이슬람주의가 서민사회 그대로 뿌리를 맞고 있고 또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이 지도부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못하더라도 서민들은 계속해서 지난 8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자라나서 성장했던 무슬림 형제단의 그 조직력으로 계속 그 힘을 과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가다 일이 그 생긴 거기 때문에 혹시 양국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더 심각한 방향으로 또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번 네. 아시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 지금 한국 관광객들의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로 안사르 바이트 알마크디스라고 하는 바이트 알마크디스란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이고요. 안사르란 말은 그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그곳에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수도가 예루살렘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자들이 바로 안사르 바이트 마크디스라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들이 시나이 반도 북부에 진을 치고 있고 그 거점으로 했는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 가자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자 지역은 성경에도 우리 구약에 보면 가사라고 하는 곳입니다만은 그 가자 지역은 이미 아시는 대로 이 하마스가 지금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마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시작했던 무슬림 형제단의 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같은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슬림 형제단의 또 다른 그런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하마스에 이 소속된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조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반이스라엘, 반미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주의는 반기독교, 반미, 반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무함마드 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하마스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무함마드 무리스가 군부에 의해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 무함마드 무리스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무함마드 무리스를 지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서 이렇게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국경 지역에 20여 대의 앰뷸런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간의 유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1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타바, 이 이집트 국경 쪽에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우리 그 부상자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지 않아서 우리 부상자들이 제때 시간을 맞춰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할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오고 갈 때 그 국경 지역이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런 이집트 간에 이런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 안전하게 이렇게 치료받게 하고 어떻게 후송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집트 이슬람 국가이고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국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우리 각자가 다소 좀 유의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다른 면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뭐 아직 그런 거는 위험성은 많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인 사역자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길에 자기 자가용 앞에 이제 권총을 든 이집트 무슬림들이 차를 정차시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차를 시켜서 이제 갔는데 그분의 이제 옷에 든 지갑, 돈, 이런 은행 카드 이런 거를 다 강도를 당하고 그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도 많이 다치고 또 머리도 아프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가서 보았는데요. 이집트는 이 카이로 안에서도 사람 외국인이 사는 곳 위에는 상당히 카이로 안에서도 이런 범법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카이로 안에 여행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상당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나이 반도는 우리 정부가 여행 금지국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곳의 여행은 뭐 앞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또 남쪽의 룩소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은 다소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것은 치안이 좀 확보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또 해가 진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 무슬림들의 양쪽 파들이 이제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사이에 그 회럽 정교회든지 또 개신교들인지 이런 종교들이 어떻게 좀 많이 위협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그쪽의 그 기독교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기독교가 이곳에 인구 8,500만, 어떤 분들은 9천만 그렇습니다만은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200만, 뭐 어떤 책에는 뭐 한 1,000만 이렇게 봅니다만은 콥트 기독교인들이 있고 콥트 정교회죠. 그리고 이제 콥트 카톨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콥트 정교회와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온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들이 이집트 안에 기독교라고 불리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다른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고 아시다시피 요르단에 한 20만, 시리아는 한 50만, 이라크 전쟁이 나기 전에는 한 100만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한 70만. 그러고 보면은 이곳에 이집트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카톨릭 쪽에 또는 이제 이 정교회 쪽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상당히 그분들도 이제 개신교와 더불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아시는 대로 이제 중동에서 카톨릭과 정교회는 대체적으로 개신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서로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라든가 서로 모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진전이 되면 이렇게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가 나머지 무슬림들로부터 여러 가지 차별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거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거기 계시는 우리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곳의 치안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곳에 있는 일하는 여러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전후박이 없고 또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제 모슬렘들에 대한 복음도 증가하고 제자훈련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교회나 카톨릭과 더불어서 또 역시 개신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 그 카이로 쪽에 많이들 계신가요? 아니면 좀 지방에도 많이 이렇게 나가 계신가요? 네, 대부분 뭐 거의 99%는 아마 카이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일리아라든가 한두 분 계시고 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도 또 한 몇 분 계시고 또 지방의 남쪽에 또 한두 분씩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그분들은 뭐 숫자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다 카이로 안에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거기 뭐 저도 카이로도 좀 가보긴 했는데 그 요즘 날씨가 좀 어떤가요? 그쪽은? 네, 지금 날씨는 이제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또 여름 날씨였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이상 기온이어서 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나이 캐서린 그 수도원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던 산에 오르던 성지 순례객들이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만은 네 사람이 발이 미끄러져서 다쳤다,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온 만큼 그곳에는 또 이제 눈발이 섞인 그런 강풍이 불고 네. 이제 이집트는 이제 어제 그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카이로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미라가 잘 발견된 곳인데 미라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습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온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카이로 시내도 습기가 많고 어제 그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도로에 아주 흥건하게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먼지가 많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먼지가 많이 좀 깨끗하게 됐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다소 지금 오늘까지는 좀 깨끗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좀 명확하게 우리 김바울 선생님의 좀 말씀을 다시 좀 듣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있었던 일은 그 이집트 안의 정치적인 세력의 문제와 그것으로 연계된 것이지 한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현지에서 본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뭐 성지 순례가는 분들은 방문객들이시지만 이제 거기 계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거기에 그 여러 또 잘못하면은 그 공격의 대상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끝으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여러 나라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끝으로 격려의 말씀과 또 기도 부탁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권에 보내신 일을 약간 두려워하시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장로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선언한 바를 하실 때에도 우리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이 이 일을 잘 감당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도 우리가 더 심한 고통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교회가 더 경청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나머지 아랍 국가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굳건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분야에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저도 작년에 아랍의 종교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모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그 에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다가 그 성지순례 팀이 탄 버스가 그 폭탄 테러를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현장에 계시는 우리 김바울 선생님과 오늘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대화 중 이 국제전화 사정 때문에 통화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방송에 고르지 못한 점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을 해주신 우리 김바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지 순례 때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진천에 있는 중부 그 교회와 중앙교회와 또 그 유가족들에게 그 많은 우리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급하게 저희가 그 이집트 카이로로 연락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우리 김바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들은 내용처럼 이 내용은 우리 한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일어난 그 테러 사건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그 이집트 특히 그 무슬림 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현장에 계시는 많은 또 우리 그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